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후로 인사드리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정말 재밌게 읽은 소설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스라 작가님의 장편 소설 가녀장의 시대입니다. 일간 이스라, 매일 글을 쓰는 작가로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이스라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인데요. 저는 무척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전에 몇 차례 소설 쓰기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소설은 사건이고 주인공이 시련을 겪게 만들어야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쓰고 싶은 소설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거든요. 작은 시련, 작은 사건이야 있겠지만 엄청난 사건은 없는 소설 말이에요. 저는 글쓰기 재주가 부족해서인지 소설을 쓸 때마다 재미없다는 평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소소하면서도 재밌는 소설이었어요. 마치 가족 시트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즐거웠습니다. 일간으로 쓴 글들이 마침 대박나면서 직접 출판사를 차리고 출판사 직원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취업하고 그렇게 출판사를 운영하며 그려지는 소소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 작가님의 실제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데요.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도 이스라이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도 보키님과 웅이님 이렇게 실제 이름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세이로도 읽을 수 있는데요. 소설의 구성을 띠고 있고 사실의 바탕을 두지만 작가님의 상상과 극적인 에피소드들이 더 덧붙여진 소설입니다. 어떤 작가든 소설 속에 자기를 투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고요. 그런데 그걸 대부분의 작가는 독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자신의 일부를 집어넣는 편인데 이스라 작가님은 등장인물 뒤에 숨었다기보다는 스스로 인물이 되어 당당하게 움직이는 느낌이라 책 속 등장인물이 모두 정말 살아 숨쉬고 있고 책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이 책의 제목이 가녀장의 시대이고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사회 비판 형식을 띠고 있어서 페미니즘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가족의 이야기라고 더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제가 페미니즘 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요새 페미니즘의 정의가 사람마다 제각각이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성 중심의 서사라고 하면 페미니즘 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82년생 김지영 책만 읽어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페미니스트를 과격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며 페미니즘은 뭘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을 말씀드리자면 소외된 권리를 위한 응원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의 권리뿐 아니라 어떤 소외받고 있는 권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두발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외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소외한 권리를 찾고자 노력한 까닭에 요즘은 두발 자유인 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활동이 바로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해요. 비단 여성 서사에 머무르지만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소외된 권리가 존재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책은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에서 페미니즘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떤 소외된 권리를 응원하는 소설이죠. 가부장제 아래서 소외받고 있었던 권리, 무겁게 지고 있었던 의무, 강요받고 있는 행동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있으니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너는 여자잖니, 너는 남자잖니 라고 말하며 행동을 제약하거나 의무를 강요하면 답답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일상을 조금씩 다루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서로 질문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진지하게 다룰 수도 있고 재밌게 다룰 수도 있어요. 가녀장의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사랑스러워요.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사랑하는 법이 행동에 살짝씩 녹아나와요. 악역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제가 생각하는 이 소설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답답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통쾌하지도 않고요. 그런 게 바로 삶이고 삶을 닮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시트콤 같은 우리 집을 그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도 엄청나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즐겁고 슬픈 우리 집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슬아 작가님처럼 가족 이야기를 잘 엮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꿈꾸고 있던 소설의 형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의 고조가 주식 그래프처럼 요동치지 않아요. 그게 제가 또 이 소설을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사건과 글의 질량, 글의 완성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승선에서 직선을 그으며 움직이고 있어요. 다 좋은 이야기고 어느 에피소드 하나 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옴니버스식 구성의 소설은 어떤 이야기는 재밌고 어떤 이야기는 심심하고 그렇잖아요. 이 책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슬아 작가님의 장편 소설 가녀장의 시대를 그리며 추천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오후 드림.